제가 구글 자료를 찾아서 제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만 찾아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관련된 필요한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공부했죠. 이게 이제 어떤 약초와 식품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다양한 도수 치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관련 특허를 10개를 냈으나 특허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더 이상 특허를 내려다가 말았는데 철저한 공부를 거쳤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도 굉장히 제가 과학기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엉터리가 아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한 공부를 거쳤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용어를 잘 모릅니다. 용어는 제가 패스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영어 부분이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핵심사항 관련된 궁금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개발됐다라는 것을 말해서 우연히 개발된 건 없습니다. 기도하고 했는데 자 봅시다. 전신성 그 바이러스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료를 구글 자료를 통해서 또 병원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 의학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관련된 지식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죠. 유튜브에서 자신들의 관련된 지식이 미비한 거지 제 의학의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의 의학 지식의 결여로 인해 생긴 문제다. 동영상을 지우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었어요. 잘못된 의료 부분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어이가 없었고 1분 정도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검열 기관인가? 루푸스는 주로 이게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면역계 이상으로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것은 전신 장기에 다 미치게 되고요. 간에도 침범할 수 있고 신경, 위장관계에도 침범, 눈에도 침범할 수 있고 심혈관계, 신장, 폐, 관절, 피부. 그럼 이게 거의 인체 조직 전체의 바이러스가 어디든 침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발성 여러 군데에서 이런 관련 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 다발성 경직도 일어날 수 있고 전체 장기가 다운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봅시다. 병원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루푸스의 정확한 이름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입니다. 만성 자가 질환이라 자가 면역 질환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작용을 하고 증상이 악화와 완화가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당뇨병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고혈압에 대해서도 이 부분 바이러스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의심하면 안 됩니까? 네, 좀 겁이 나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인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렇죠. 우선적으로 바이러스를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공부를 거쳐서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전신에서 염증 반응 문제를 일으킨다. 계속 증상이 나왔다가 다시 또 생겼다. 이런 만성적인 결과. 헤르페스도 그런 비슷한 증상. 헤르페스 보유자들 인류의 한 85%, 90%가 헤르페스 감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르페스도 저도 이렇게 귀가 얼얼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마비 이렇게 둔하다 그러나요? 마비 증상 이렇게 기분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둔하게 느껴지는 거. 귀 뒤편으로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얼굴도 가렵고 이런 현상.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것도 저도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 보면은 증상의 악화가 완화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헤르페스도 항상 입술에 이렇게 포진 나잖아요. 입술 포진 나고 그런 것도 항상 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때 보면 면역이 약해져서 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바이러스가 기승할 때가 있어요.
계속할 때 뭐 어떤 원인을 이겨냈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바이러스 증상이 만성적으로 잠복돼 있다가 만성 바이러스가 좀 활성화되고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악화됐다가 그것을 어떻게 대중적인 치료가 됐든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면역계에서 좀 더 좀 신경을 기울여서면은 다시 잠잠해졌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증상이 피부 점막 증상이 나타나는데 환자의 90%, 80에서 90에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피부 증상으로는 뺨의 발진. 저도 이렇게 혈액발진을 하는데 얼굴에 막 가렵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얼굴이 좀 홍반 같은 거죠. 홍반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런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막 가렵고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는 했습니다. 피부 증상으로 뺨의 발진과 음판성 발진, 광감민성, 구강궤양도 궤양 증세, 바이러스가 구강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렇죠. 유궤양이나 12궤양을 의심할 수 있죠.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병원에 12궤양으로 식초 먹어가지고 12궤양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터져가지고 혼자서 그냥 공부를 해갖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걸 한 5, 6년 동안 병원을 안 가도 됐습니다. 12궤양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개발한 약초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둘 다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해서 피부 재생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강궤양을 생길 수 있다. 바이러스와 어떤 궤양 증세, 이렇죠. 피부를 녹이거나 파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강궤양은 궤양 증세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둘 다에 의해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증상이 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입니다. 광감민성,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 어느 부위나 발생할 수 있다. 점막 증상은 코나 항문, 생식기 이런 것들에도 나타나서 구강궤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점막 증상을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이 허는 거겠죠. 수포가 생기듯이 이렇게 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자들과 성관계를 하셨을 때 이제 입술 같은 게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성기에도 그런 동일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에 함몰 부위가 발생하고 나중에 통증이 있는 궤양으로 진행된다. 근골격계 증상인데 관절통 역시 루푸스 환자의 75%에서 관찰된다. 부종, 열감, 발진, 관절운동 장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부종, 열감, 발진, 관절운동 장애. 손이 이제 이게 손가락이 심하게 펴지거나 구부러지는 운동성 장애가 생기는데 손가락이 심하게 펴지거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작동이. 그럼 그 부분이 우리가 신경 부분의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신경의 강직으로 인해 가지고 강직성 척추염, 뭐 이렇게 하지 마비, 이렇게 그다음에 고환아서 이렇게 잘 안 될 때 손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손가락이 심하게 펴지거나 막 이래 가지고 딱 굽혀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방아쇠 증상인가? 곤충 할 때 방아쇠 많이 당기는 분들이 생길 때 딱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쨌든 이런 루푸스 증상,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가락이 심하게 펴지거나 구부러지는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자코드양 관절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 부분이 잘 어떻게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증상은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동영상에서 통풍 환자 이렇게 닭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닭이 신장 부분을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장 부분의 기능, 신장 또 요산 침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통풍과 바이러스의 관계를 의심을 제가 말씀했었죠. 신장 비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 바이러스가 그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기능 장애에 대해서 신장 증상,
25에서 75% 환자에서 신장 증상이 났었는데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고요. 신기능 저하가 대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당뇨병 같은 것도 다 상당히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췌장염 같은 것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췌장암도 저는 그 부분을 바이러스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췌장염이 그 혈로가 그렇게 저게 그 췌장액이 나오는 그것이 좁아져 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그 염증이 생기는 거죠. 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모르게 부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게 전립선 비대, 뭐 신장 비대, 뭐또 비장 비대처럼 통로가 어떤 형식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생겨 아니면 뭐 그 지방으로 인해서 차있든 지방으로 인해서 통로가 막히든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췌장액이 그 부분을 자기 조직을 녹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례차례 제가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구글 자료를 통해서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 의견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능 장애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서울대병원 자료에서. 그래서 뇌신경 증상이 일어나게 바이러스 작용이 뇌신경도 이상을 일으킨다. 정신과학, 정신적 병적인 정신신경학 이런 쪽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울증, 불안,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바이러스,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안정적이지 않은 정신이 불안정하게 된다는 거죠. 기억력 장애, 두통이나 발작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바이러스의 증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작은 기생충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 같은 거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것도 다 그렇죠. 구글에서 자료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따 장기 침범 증상, 흉막염, 폐나 심장, 위장관의 장막을 침범해서 복막염을 나타낼 수 있는 복막염이나 심낭염, 심장 쪽에 흉막염, 그리고 흉통 일어나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루푸스 환자는 그렇죠. 아무래도 경직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루푸스 환자는 동맥경화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손가락 변형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잘 구부러지거나 이게 잘 펴지지 않거나 잘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수축과 위안 작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위장관과 간, 눈 다양한 전신장기를 침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련 신체 기관은 피부에도 이상, 관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주로 바이러스가. 제가 류마티스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렇고 홍반성 루푸스 여기서도 그렇고 바이러스가 관절에 주요 영향을 일으킨다. 관절에 영향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죠. 세균도 있으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인체의 좌우 대칭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한쪽만 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몸이 그쪽으로 당겨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이 그렇죠. 그 부분에 이렇게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 연구를 다 거쳤습니다. 류마티스 학회 기준은 1997년 개정된 미국 류마티스 학회 기준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때 루푸스로 진단하는데 뺨의 발진, 뺨 속에 저도 게르페스 바이러스 막 간지럽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홍반 이런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되는 이런 증상도 바이러스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뺨의 발진, 원판성 발진, 광감인성, 그다음 구강궤양. 제가 갖고 있는 의식의학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이렇게 병원 자료를 통해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죠. 광감인성, 구강궤양, 이런 관절염, 전 공부를 다 거쳤습니다. 이걸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 모르죠. 그렇죠. 제가 아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 지식을 전달해 드린다는 거죠. 저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강궤양, 관절염, 장막염, 신질환, 신경학적 질환, 혈액학적 질환, 면역학적 질환 이런 것들을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루푸스로 진단해. 루푸스는 혈액을 망가뜨려서 백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적혈구 이상, 적혈구 감소, 백혈구 감소, 이게 그렇죠. 적혈구나 백혈구 모양이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접 그렇죠. 우리 적혈구나 백혈구를 생산하는 기관에 침범해서 이게 잘못된 이상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신체 조직에 침범해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비정상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듯이 면역세포도 비정상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증거는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루푸스는 땀의 발진, 그다음 발진 같은 거 잘 일어나거나 이런 바이러스 증상, 그게 아토피 관련해서, 그다음에 광감인성, 구강기항이 잘 나타난다. 구강기항만 나타나겠습니까? 혈관염도 일으키고, 그렇죠. 내막염도 일으키고, 이게 바이러스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궤양 이런 것들도 생활 그렇죠.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지만 술 많이 먹거나 식초 먹으면 생기죠. 네.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 증상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위궤양 저는 유황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말하기가 무서워서 이게 구강궤양, 위궤양, 대장암 이런 것들도 대장 점막이 어떤 형태로든 파였을 때 그 부분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그냥 여러 가지 관련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또는 각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과 그 질병에 있어서 공통적인 분모,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존재하더라 그런 것을 제가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바이러스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다. 그것도 제가 공부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투석도 하고 신식도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장 이식과 간 이식이 불필요하다. 바이러스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혈관 막힌 거 뚫어주고 바이러스하고 몸의 온도를 높여주면 재생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그렇게 그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아닙니다. 관련된 공부를 했고요. 그에 대한 근거는 구글 자료와 그렇죠.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 인용을 해가지고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알고 치료합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푸스는 만성질환이고 꼭 당뇨병, 고혈압, 만성질환으로 가는 것은 꼭 그러네. 간염 같은 것도 그렇고. 천식 같은 이런 것들도 만성질환과 바이러스 그렇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천식이라든지 해결되기 어려운 만성적인 이런 질환들 증상이 악화되고 다시 호전된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은 그렇죠. 약간 바이러스를 의심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한 결과가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만성질환으로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루푸스 환자는 혈액이 잘 응고가 됩니다. 이렇게 피가 죽는다, 이게 척혈구가 죽는다, 백혈구가 죽는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바이러스 감염되면 적혈구가 감소되거나 이렇게 감소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의미하겠죠. 바이러스가 적혈구와 백혈구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TV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나 세균 종류 이런 것들이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아마 그런 게 나와 있을 겁니다. 루푸스 환자는 특히 혈액이 잘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혈전이 잘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동맥경화도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루푸스 환장의 혈전 현상은 젊은 나이에도 관상동맥 증상, 심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관상동맥 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장도 이렇게 신경이 관여가 돼 있는데 신경 부분에 어떤 쪽으로 만성적이든 좀 문제를 제대로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이 안 되게끔 정상적인 템포를 따라서 리듬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안 되게 하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정맥이 발생하게 하는 그렇게 특히 약화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부정맥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약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품조차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람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 걸린 사람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왜 그런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가 그러죠. 이렇게 피떡을 인해서도 혈전, 피떡으로 생길 수도 있으며 만성적으로 그렇죠. 그 육류성이 됐든 아니면 중성지방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도 그것이 기름이 차갑고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혈관이 만성적으로 혈관염이 생겨갖고 그 부분을 복구하는 인체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통로가 좁아지고 거기에 평소에 이렇게 혈액에 지질이 많다 그러면 거기는 막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루푸스도 이렇게 바이러스 질환으로 우리가 의심이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을 갖고 있다는 관절 경직, 강직, 이렇게 관절 해제, 그죠? 신경적인 피부 증상 이런 것들, 간의 침범해서 전신 피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어떤 비대, 신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간 비대, 신장 비대, 전립선 비대, 이 비대 부분, 갑상선 비대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대 부분과 관련이 있다.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인터넷 통해서 구글 통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상식 부분에서 공부를 하셔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동맥경화를 잘 일으킨다면 심장 부분만 이상이 일으키겠습니까? 근데 뇌 쪽에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다른 동영상에서 바이러스와 파킨슨, 치매 관련해서 또 뇌졸중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걸 일으킬 수 있다라는 병원 자료에서 발표한 거죠.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관련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를 찾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과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되게 결코 엉터리가 아니다. 과학적인 모든 기술을 발표하듯이 이것도 다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 과학적인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관련된 어떤 약을 만들거나 그래서 팔거나 한 적이 없어. 치료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물리적 상업적인 행위로. 근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얘기할 수 없나요? 저 자신을 치료했을 뿐입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까지 포함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관련된 공부를 다 거쳤고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설파하듯이 관련된 것으로 관련된 의학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폐렴이 잘 발생을 하는데 보통 몸이 약해진 사람들, 에이즈라든지 장기이식 환자, 골수이식, 장기간의 면역 억제요법을 하는 면역 저하자, 루푸스라든지 전신성 혼반성 루푸스 환자에게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폐렴이 잘 발생한다. 폐렴이 잘 발생한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폐렴이 잘 발생하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중환자실의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폐렴이 잘 발생하고 노인 환자들이 폐렴이 잘 발생하고 그런 거 보면 혈액순환과 관련, 혈관이 막혀 있는 것과 신체 능력 저하, 또 몸의 온도가 낮음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에 따라서도 몸이 좀 약해져 가지고 폐렴이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것도 병원 자료인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입니다. 그래서 증례를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이제 그 호흡곤란 고환 발열로 인해서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내원 6개월 전에 얼굴에 피부 병변 이게 바이러스와 이게 얼굴 뭐 난다 그러잖아요. 간지럽고 홍반열이 난다. 6개월 전에 얼굴에 피부 변경과 전신 부종 이게 전신 부종의 원인이 그렇죠. 심장이나 신장이나 혈액을 이렇게 펌프질하는 혈액을 관련하는 이런 간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어떤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침범, 특히 바이러스성에 의해서 전신 부종이 잘 생기더라 이런 것들. 뭐 타박상도 있을 수도 있겠죠. 혈관 출혈도 역시 바이러스 뭐 겉에 있는 출혈 타박상과 아니면 지혈인자의 부족도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바이러스 출혈, 유행성 출혈열처럼 바이러스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관련된 공부를 다 했습니다. 내원 6개월 전에 얼굴의 피부 변경과 전신 부종을 이렇게 해서 했었다. 대상 포진으로 진단받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다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에 대해서 악화돼 가지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부 다 그다음 나중에 이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호흡곤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게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나 보죠. 호흡곤란이 아니면 혈관이 막혀 있거나 동맥경화. 내원 3년 전에 발열과 부종으로 입원했다. 루푸스 신염으로 진단되었고요. 대상포진도 잘 걸리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호흡곤란이 일어나 오한과 발열 그다음에 흉통, 흉막염성 흉통이 일어나서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사지에서 약간의 청색증이 있었던 게 그 혈액이 잘 돌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산소 공급 부족으로 해서 청색증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인 바이러스는 거대세포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렴이 잘 생긴다. 자, 오랫동안 민체에 감염돼 있다가 잠복된 상태에서 면역력이 약화된 이런 것을 했을 때 재활성화된다. 바이러스의 만성적인 질환의 악화와 증상의 호전, 반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바이러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상의 악화가 반복된다고. 헤르페스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헤르페스가 항상 나는 건 아닙니다. 헤르페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더라고요. 면역력이 저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입술에 나면 지금은 요새는 잘 안 나요. 제가 만든 약을 그냥 자주 복용해서 없애버리거나 드라이기로 열 가열을 해서 여기 피부적 바로 밑에 숨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열을 해서 치료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 번 흔들흔들해서 열을 가해서 바이러스에게 열을 전달해서
45도 이상 올라가게 된 바이러스가 증식도 잘 안 되고 파괴되기 시작하게 되고 반복적인 열의 노출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귀가 얼얼했을 때도 그러니까 얼굴이 가려웠을 때도 저는 헤르페스 제가 만든 약을 먹습니다. 식품 그냥 치료됩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감기나 독감 같은 때도 그 약을 먹습니다. 식품으로 만들었고요. 이 사람이 결국에 죽었는데 폐렴으로 인해서 거대발사로 인해서 죽었는데 호흡곤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그래서 폐조직이 손상이 되었고 결국 죽었네요. 병원 자료입니다. 서울대 병원 자료.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대장 천공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렇죠. 대장암도 제가 의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랄까 전성 혼방성 루푸스 환자에서 장천공을 유발한 거대세포 바이러스 대장염, 그렇죠. 혈관염뿐만 아니라 흉막염뿐만 아니라 심근염 이런 것들의 뇌염 이렇게 일으키듯이 대장염을 일으킬 수 없을까요?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신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신장이나 간염이나 신장을 그렇죠. 신장염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비장염은 일으킬 수 있죠. 전립선염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해서 보통 바이러스는 이렇게 전신에 어디에 침범해야 따라 거기 염증 현상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이러스와 암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관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바이러스가 그냥 암을 일으킨다, 비정상 조직을 증대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1차적으로 바이러스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무서워서 중국 공산당 검열기관인가? 말 한마디도 못하게 대장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도 병원 자료입니다. 루푸스 환자의 증상이 모두 다른. 또 다른 동영상을 너무 길어졌는 거로 다른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바이러스 작용에 대해서 인체의 세균과 바이러스 거의 대부분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체가 죽는 경우는 급성으로 죽는 경우는 세균과 바이러스 아니면 혈관 막혔을 때 사고 났을 때 이런 거죠. 이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거의 큰 부분은 그러면 세균과 바이러스만 소멸시키면 또는 곰팡이 질환은 그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죽지는 않아요. 보통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하면 인체는 다 어느 정도는 수명을 유지하고 별다른 아픈 데 없이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자료를 찾아서 구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